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고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수도권의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참석해 해외 건설 진출에 민간과 정부가 한 팀으로 수주전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사우디 네움시티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선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28% 하락해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012년 6월 11일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이면서 5월 마지막 주 이후 5개월째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0.43% 하락하며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정부가 대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침체기에 들어선 시장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장 내 집 마련이나 또 주거 이동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의 붉은색 의상과 이사님의 초록색 바지가 더해지면서 오늘 부동산 올인원 스튜디오에 신호등이 지금 활짝 켜졌는데 자, 부동산 시장 이렇게 힘들다 하는 와중에 오늘 초록불 탁 켜주신 이사님 과연 어떤 지역들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그린라이트로 여러분께 두 지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지역하고요. 그리고 바로 최대의 업무단지,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강남구 역삼동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우리한테 그린라이트 탁 켜주는 곳들 한 곳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중랑구 면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3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2천만 원부터 5억 2,500만 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관심이 참 높아지고 있는 곳인데요. 자, 우리가 중랑구 면목동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부터 이곳의 자세한 정보들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중랑구 면목동이 요즘 굉장히 많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이유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6월 달에 이미 모아타운 선정지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또 추가 발표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중랑구에서는 모아타운뿐만이 아니라 신속통합개발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이 14곳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렇게 많은 한 구에서 이렇게 많은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면목동 같은 경우가 여러분 이제 7호선 라인과 5호선 라인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또 개발 호재까지 많으면서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이 모아타운에 특히 면목동을 강조드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지금 한 달 안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날 것 같아서 지금 시의성 때문에 제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자, 면목동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소개드릴 건 이제 모아타운인데요. 이미 이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앞서 지정된 곳은 2024년에 착공을 벌써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해 6월에 선정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동의서를 진구를 시작을 하면서 곧 조합 설립 인가 이렇게 받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입주권을 이제 거래하거나 이런 양도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여러분께서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것은 면목동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7호선 라인에 있는 면목역에 바로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7호선 라인은 잘 아시다시피 강남에 바로 이 업무 단지를 지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중랑구가 배후 주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원인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주변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14개 정도의 개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번에 선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이미 선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바로 그 지역인데요. 망우동과 면목동을 아우르는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사실 이럴 때 이런 고금리나 뭐 이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과연 투자를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주택자분들이나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기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하신데 MZ세대 분들이나 그리고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30년 만에 왔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폭락을 한다 뭐 이런 기사도 수백 개 떨어지지만 좀 뭔가 여러분 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금매가 있는 지역을 갔는데 부동산인 금매가 없어. 호가가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여의도와 그리고 반포 같은 재건축 단지들은 계속 신고가가 쳐져. 이상하죠, 여러분? 2008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입주 물량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2008년에 한번 폭락을 했는데 2010년까지 아주 치고 올라갔죠, 집값이.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께 여쭤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포지션으로 여러분 가셔야 될지 평생 월세 살 거 아니면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셔야 될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에서 신축을 투자를 하더라도 6월 23일 권리 산정일 이전에만 투자를 하면 여러분이 조합 설립 인가까지만 등기를 치시면 여러분의 입주권이 확보가 된다. 이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지금 조합 설립 인가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여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자, 이제 추진위원회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주민 설명회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의서 진구가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한 달에서 2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빨리 여기에 등기를 치셔야 되고 또 여러분께서 자금에 맞는 그 주택들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면목역이 단순히 정비 사업이 여러분이 그냥 거기 재개발을 한다, 모아타운이다. 그리고 뭐 일반 뭐 신속 통합 개발보다 모아타운이 뭐 덜 좋다, 뭐 이런 지금 비교를 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것을 절대 비교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금과 또 거기에 맞춰서 속도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시면서 여기 들어가셔야 되고요. 모아타운은 뭐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일단 소액으로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신축에 대한 규제, 현금 청산에 대한 위험도 지금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상쇄시킨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면목역 주변에 앞으로 이제 면목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한 30년, 2030년 정도에 개통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가 주목하실 부분은 청량리역 쪽에 바로 직결 라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7호선과 5호선 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업무단지, 주요 업무단지 여의도와 광화문 5호선 그리고 7호선의 강남 업무단지 그리고 잠실까지 이어지는 이 업무단지들과 이상하게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직주 근접에 위치를 갖고 있다. 이 점이 여기가 정비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포인트다. 그리고 청량리역과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론 이제 청량리역은 앞으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죠. 그리고 이미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만 10개 정도의 철도 노선 그리고 GTX, BC 노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 그 주변 반경으로 해서 45층에서 63층까지 9개 동의 주상 복합 단지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삼성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그리고 앞으로 여기가 가장 뛰어나게 발전할 곳이 청량이기 때문에 여기와 연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다른 업무 단지와의 직주 근접 연결성 그리고 교통의 인프라를 모두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면목역에서 한정거장 위로 7호선 연결돼 있는 상봉역에 가면 상봉역 7, 8, 9구역에 이미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 많은 노선들이 지나게 됐는데 바로 지하에 이런 판매시설, 통로를 연결을 해서 이 판매시설과 상업시설들, 문화복합시설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주거 환경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업 시설들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주변에 있는 수도권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인구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서울에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상봉역을 통해서 7호선 라인을 통해서 강남으로 들어오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곳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개발이 된 후에 굉장히 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보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14곳이나 선정을 해줬겠죠. 그래서 그만큼 인구가 많이 몰릴 것이고 그에 따라 부수적인 굉장히 많은 그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 B노선이 지금 국토부에서 2024년에 착공을 해서 30년에 개통을 하겠다. 거의 면목선하고 똑같죠. 그리고 여러분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특히 이 많은 개발 사업들이 착공과 뭔가 개통에 이런 것들이 2024년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총선도 있죠. 그래서 2024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GTX B노선 같은 경우에 여의도, 용산역, 서울역 여러분 느낌 딱 오시죠? 가장 업무단지, 상업단지 그리고 주요의 관문 역할을 하는 바로 역들입니다. 여기와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이 상봉역 GTX B노선이기 때문에 바로 면목역과의 시너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면목동이 또 하나 주목받는 것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미 착공 시작했고요. 주변에 이 수변공원들 이런 것들이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정주 환경을 굉장히 좋아지면서 여기에 정비 사업들로 인한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여기 집값을 같이 상승시키는 이런 요인들이 또 되겠고 여기가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뭐 1시간 반 걸렸다면 이제 30분으로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면목동에서 강남까지 특히 영동대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10분 정도의 굉장히 그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굉장히 활발한 그리고 높은 집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지금 굉장히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품고 있는 지역인데 자, 가장 궁금한 건 또 시세입니다. 자, 이사님, 이 지역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여러분 지금 3룸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분율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다르니까. 그런데 가장 그래도 낮은 가격으로 지금 5억 2천에서 5억 2,500만 원에 이르는 요 정도 시세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를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투자 금액이 최소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로 맞춰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소액으로 입주권을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 저평가지역 하면은 바로 면목동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면목역에 바로 역세권 개발이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다수의 주택 재개발 14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역 가치가 계속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 정비 사업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런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해서 교통과 상업시설들 주변에 이런 것들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모아타운 선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 진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서울에서 여러분 아직 요번에 투기가율 지역 서울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지금 조합원 입주권 5년 이내 재당첨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서울의 지역에 입주권 갖고 있는데 그럼 여기 못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아타운의 바로 장점이 이런 그 재당첨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이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구조가 1.5룸에서 2룸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세는요, 5억 8천만 원부터 6억 7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이 지방의 규제를 대부분 좀 빗장을 풀었는데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규제를 남겨뒀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이 투자와 개발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개발이 집중돼 있다 하면 강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서울에 특히 이제 강남권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고금리와 그리고 많은 거래량이 거의 절벽 상태인데 그래서 지방 서울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조정 지역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는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조금 이 규제가 풀어지면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곳은 그대로 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서 우리는 그 투자할 곳을 찍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왜 그렇게 주목을 받느냐 그리고 왜 여기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느냐 귀에 못이 박도록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자 역삼동 일대가 이제는 여기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으로 모든 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삼성동에 국제구리 복합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시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또 큰 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서초동은 사실 이런 강남구의 역삼동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했던 곳이었는데 여기도 서울의 롯데칠성 부지에 이미 롯데타운의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정보사 부지의 실리콘밸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나게 있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업무 단지들이 주변에 계속 생겨나는 거죠. 도심의 부도심처럼 이런 위성 도시처럼 계속 업무 단지가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삼동이 바로 그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이런 때는 항상 중심에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된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자, 이 역삼동 일대 여러분 좀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 이미 최대 업무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상어, 뭐 교통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죠. 그리고 특히 세계적으로 여기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세계적인 미래형 복합 도시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첨단 업무 단지의 메카가 됩니다. 우리가 IT 산업 강국이고 디지털 강국입니다. 거기에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삼동, 특히 태안로 주변이 되겠고요. 고급 주거 단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빌라를 투자하고 계시지만 여기 주변 지역으로 보면 대치동 학원가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 그리고 왼쪽에 그 강남역 아래쪽에 보시면 서초동의 그 초입 부분에 지금 재건축 단지들 해서 고급 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값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연 환경이 어디 있죠? 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서 여기가 상부가 공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교통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강남 순환선도 생긴다. 거의 셔틀처럼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계획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있지만 이번에 5월 달에 개통을 했죠. 신분당선 연장선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또 이러한 연결성,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앞으로 GTX 노선들이 바로 근처에 지금 들어오는 두 가지, 양재역과 삼성역, 그리고 앞으로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오는데요. 위례 신사선은 특히 강남에 지금 약간 소외됐던 지역이지만 앞으로 뭐 압구정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담, 압구정 이렇게 지금 재건축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고급 단지들과 연결이 돼서 굉장히 시너지가 크게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8년 네, 개통 예정이 돼 있고요. 역삼동이 왜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지금 뭐 전셋값 떨어진다. 뭐 하지만 여러분 그건 아시죠? 왜 그런지. 지금 굉장히 지금 전셋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전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나 임대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이 역삼동이고요. 역삼동에서 왜 그렇게 이렇게 임대가가 안정적으로 가냐? 고급 인력이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류가 미치는 경제적 마케팅적 역할 때문에 굉장히 다국적 기업들이 이곳에 많이 집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치동의 이런 학군 수요도 또 다양한 수요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남권에서 그동안에는 이런 임대 수요나 집가 상승을 봤지만 앞으로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연립주택 미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풀려있기 때문에 3종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아파트 재건축도 보실 수 있겠고, 가장 지금 대치 구마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자, 역삼동에 그 5억 8천부터 6억 7천만 원까지 요 시세 알려드리고요. 임대가, 특히 전세가죠. 5억 4천에서 6억 1천만 원 계속 높은 가격으로 맞춰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투자 금액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지원 이사님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정비사업 투자 시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서울시가 하반기 모아타운 선정지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대근 대표님이 하반기 모아타운 추가 선정지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지난 10월 12일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하반기 모아타운 추가 선정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의 거래량 축소와 함께 더불어서 금리의 인상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 거래가 안 되다 보니 가격은 자연스럽게 또 하락되는 추세인데요. 그와는 또 별개로 서울시 내에서는 정비사업과 다양한 재개발 사업들은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한 전략, 지금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택지 구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구도심과 또 구축들을 취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모아타운도 역시 그의 일환으로서 추가 선정지가 지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아타운 사업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구축 건물들, 그러니까 뭐 구축 건물들뿐만이 아니라 신축 건물들이 있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혼재되어 있는 곳들 중에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 위주로 아마 좀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0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저층 주거지, 노후되어 있는 이런 저층 주거지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공동 개발하는 정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모아타운이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들을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노후도의 충족과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가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면 대규모일수록 취합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런 소규모의 그룹별로 진행할 수 있는 정비 사업 모델이다 보니까 그 구역 내에서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그보다도 더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구역 내에서 아파트 한 동 또는 두 동이라도 먼저 개발을 하고 그 주변 지역으로 확장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진행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모아타운의 가장 큰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적인 요건 또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재개발보다도 빠른 속도가 나타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 특히나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도의 57% 이상, 그리고 소유주들 토지 면적의 토지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2개 이상의 경우 하나를 갖춘 경우에 소규모 정비 사업 모델로서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 8년에서 10년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정비계획 수립이 걸리는 기간들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서 2년에서 4년으로 굉장히 짧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화면에 보이다시피 소규모 재개발로서 이렇게 그룹별로 모아타운이 재개발이 되면서 전체적인 하나의 대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2차 선정 서울시에서 26개 곳을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총 지금 현재 64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향후 2년 정도에서 4년 정도까지 이제 그 구역들을 이제 모아서 계획들을 설립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들을 보니
부분이 이제 반지하 주택이라든가 또는 침수 피해 가장 이번 여름 때 심했었던 지역들 그리고 대상지별 노후도 등을 검토해서 이제 선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권리 선정 기준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느 지역 정도가 이렇게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라든가 뉴스가 있다라면 바로바로 또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가 발동이 돼서 그 지역들이 새로 무분별한 재개발을 하기에 어려운 조건들의 신축들이 계속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 선정 기준일을 10월 27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였죠. 그래서 이 지역들은 이제 10월 27일까지 신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제 착공 신고가 났었을 때 현금 청산 대상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분별한 난개발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축적인 부분은 그렇게 취합을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매수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 소유권을 언제까지 내가 등기를 쳐야 되느냐. 바로 이곳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이전까지만 소유권을 확보해 놓으시면요. 현금 청산되지 않고 내가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유념해 주셔서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추가 선정 26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용산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동부권이라든가 서남권들에 가장 많이 또 몰려 있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었고 성동구라든가 동대문구, 서초구 이쪽 라인들은 앞으로 조금 더 통합 심의를 통해서 추가 대안을 맞춰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많이 됐었던 강남구 일원동 같은 경우에도 반지하 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거나 이제 그 침수 피해가 우려가 되지만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끼치는 영향들을 심도 있게 구성해서 선정 여부를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라든가 기존의 주택들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래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금리의 부담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더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들 굉장히 작용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의 그런 변동폭으로 인해서 계속 추가 상승이 된다면 더욱더 가격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거래량이라든가 또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도 분명히 다시 한번 이런 상승기가 올 수 있는 회복기가 올 수 있는 시그널이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금리의 인하가 될 수도 있고 보합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부동산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정비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지금 투자해서 지금의 시세 차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우상향 그래프를 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매수자 우위 시장을 노려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시장이 악재이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재개발 사업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높은 프리미엄 피를 주고 사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 사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재개발도 물론 마찬가지고 민간 추진으로 되고 있는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또 역세권 시프트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지역들의 법적인 기준 요건들 잘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시크릿 정보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 상담이라든가 또는 이런 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대근 대표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약 저희가 02-3153-2668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02-3153-2668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담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지금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3억 9,500만 원부터 4억 1,0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답심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동대문구는 이제 청량리라든가 또는 전농답심리, 뉴타운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미 청량리 지역들은 예전에 노후되어 있고 이런 슬럼화되어 있었던 곳들이 아닌 지금 이미 60층, 50층, 60층 규모의 대규모 빌딩 8개, 9개 동이 들어섰고요. 이곳에 앞으로 GTX 라인들과 추가적인 그런 상업지 모델들이 계속 정비돼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전농답심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노후되어 있었던 주거지들의 빠른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곳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왕십리 뉴타운도 위치하고 있고요. 또 도심 지역에 가장 노후되어 있는 곳들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1위 지역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고 이 지역들이 정비가 됐었을 때 그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 이제 아파트의 깨끗한 그런 모습들, 구성들이 구성됐었을 때는 시가 차익이라든가 또는 이곳의 지가가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곳이 답심리동입니다. 자, 주변에 2호선과 1호선 그리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간선도로로는 내부 순환도로가 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청량리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TX 라인들이 지금 현재 노선뿐만이 아니라 GTX 라인들 B노선과 C노선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지역 주변에 많은 대학가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립대뿐만이 아니라 한양대라든가 세종대 라인들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학생들의 그런 주거 선호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 또 2호선과 5호선이라는 것은 서울의 3도심을 다 관통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의 회선 노선 2호선과 그리고 5호선 직장인 노선이 교차되고 있는 곳, 바로 답심리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도심 지역으로의 접근성이라든가 강남 지역과 성수 전략지구, 그리고 동쪽으로도 동남쪽의 잠실 업무단지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지에서 굉장히 그런 주거의 여건들만 개선이 된다면 훌륭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청량리 재정비가 이루어진 지 지금 현재 거의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미 60층 이상의 대규모 빌딩들이 조성이 됐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GTX가 들어선다는 것이고, 모아타운은 말씀드렸다시피 블록 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추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처에 투자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법적인 요건 또한 굉장히 어렵지 않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됐었을 때 새로운 아파트의 조성 구성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안평 일대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또 많은 이런 중고차 시장이라든가 또는 이런 공업지 라인들이 깨끗하게 또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장안평역을 이용해서 이 주변 상업시설들도 크게 증가될 수 있다. 또 중랑물 재생센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공원화 조성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도 신규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들도 진행이 되면서 중랑천 라인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되는 사업들과 그리고 차량의 이동들은 지하로 구성이 되면서 굉장히 또 쾌적한 그런 환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부권에서의 그런 핵심적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 발달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면목선이라든가 또는 이런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들, 이런 경전철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통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금액이 3억 9천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 금액이죠. 투자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 자, 도심 지역과 강남권의 그런 직주 근접성의 용이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곳에 서울 중심가에
1억 원으로 재개발 사업지 초기 투자할 수 있는 곳 많지 않습니다. 이곳이 바로 답심리동이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은 이제 1억에서 1억 1천만 원인데 추후에 이제 모아타운의 지정이라든가 또는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프리미엄은 이미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 시세는 약 지금 현재 삼천에서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 답심리동. 지금 정말 좋아 보이는데, 자, 이 답심리동의 정답이 될 수 있는 이 투자 포인트, 핵심만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자, 일단 교통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금 현재 1호선과 2호선, 5호선, 분당선, KTX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GTX B노선과 C노선이 들어서고요. 새로운 면목선, 경전철 사업들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교통에서도 이제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이라든가 이런 간선도로의 그런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이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지금 현재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대규모 재개발 사업 들이 모아타운을 비롯해서 신속통합 기획이라든가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세가 또한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 중심 상권 중에서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소액 투자처입니다. 1억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신규 재개발 사업 모델을 앞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초기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서 투자가 가능하시다. 향후에 5년 또는 10년 뒤를 바라보시고 투자를 선점해서 해보신다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시장이 풀릴 때 더욱더 큰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답심리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방 구조는 1.5룸 구조로 나와 있고요. 현재 시세 4억 6,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 내에서도 고소득층의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일자리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주거의 트렌드가 이제 소형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혼자 거주 또는 1인 거주, 2인 거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1.5룸 또는 2룸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트렌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를 보셨었을 때 강남권은 소형주택 이 대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주거의 유형으로서 투자 모델 될 것 같습니다. 이곳 역삼동이고요. 기존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을 끼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수인분당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삼성역의 GTX 라인들이 GTX 여기도 역시 두 개의 노선이 들어갑니다. A노선과 B노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노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과 이제 연계될 수 있는 사업 노선으로서 굉장히 오밀조밀한 그런 교통편의 위치에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역삼동은 또 앞으로 국제유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의 배후주거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그런 직장인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헤란로 중심축을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비롯해서 잠실 운동장의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국제유료 복합지구 사업지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역삼동이다. 그리고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역삼동을 앞으로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 3조 6천억 원, 고용 창출 4만여 명, 일자리 창출 5년, 6년 동안 12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 국제로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이고요. 지금 이미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조성 사업인데 현대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전에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높이를 계획하고 진행을 했었었고 지금은 약 50층에서 70층 규모의 세개동으로 실질적인 이런 사업성을 조금 더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 또한 265조 원 정도 12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영동대로 지하 사업 지금 현재 코엑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센터가 앞으로 이렇게 조성이 될 것이죠. 그 지하 공간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지하 대규모 도시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고 이미 사업이 추진된 지는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자, 이곳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 이제 철도 중심의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되고요. 시민 편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통합 역사라든가 도심 공항 터미널 그리고 주차장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엑스와 GBC가 연결되는 라인으로 상업지가 또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뿐만이 아니라 상업시설의 구성들도 굉장히 큰 사업성적인 부분 또 이용하시는 데의 편리성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복합 환승센터에 바로 GTX A 노선과 C 노선이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분당선 지금 현재 신사 구간까지 개장을 했습니다. 이곳에 3호선 그리고 9호선, 7호선, 2호선이 교차되는 노선이기도 하고요. 대형 업무단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심권의 주요 주거지까지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은 정말 황금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용산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역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한남 뉴타운들을 관통하는 노선으로서 그 입지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차 구간은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GTX 서울 지역 중심권에 2개의 노선이 교차되는 곳이 딱 세 군데가 있죠. 서울역과 청량리 그리고 삼성역인데 바로 강남권이 삼성역 GTX A 노선과 C 노선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동남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위례 신사선 그동안에 많이 기다렸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담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압구정이라든가 삼성동 라인들 그리고 역삼동까지도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발 사업이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4억 6,500에서 4억 7,500만 원, 1.5룸. 1.5룸이라는 것은요, 방도 있고 거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어떻게 보면은 투룸에서 방 하나 빠진 정도의 넓이와 구조, 생활 공간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런 렌트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업적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정도의 규모로서 그런 그 렌탈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에는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현물 자산, 현금 자산들을 이제 실물 자산으로 돌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기 위한 전략들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또한 이미 주변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내려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장점이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130에서 140만 원 정도, 지금 150만 원까지도 맞춰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자, 요즘같이 금리가 이제 상향되어 있었을 때는 이런 그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좀 분석해 보시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갭 투자, 만약에 내가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약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소액 금액으로 대한민국 서울 내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역삼동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돼 있습니다. 예약 문의 저희가 02-3153-2668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